소비자 물가지표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느긋한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물가에 대해서 걱정거리를 굉장히 많이들 안고 있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소비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서 자, 맞을 매를 다 맞았다 뭐 이런 느낌, 약간 속 시원한 느낌이었을 수도 있겠고요.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자, 어느 정도 수준은 뭐 우리가 예상할 정도로 다 통제가 되고 있다, 이런 식의 느낌들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었던 NFT와 메타버스 관련 종목군들이 반토막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점 대비 반토막 가까운 하락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아지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상태인데, 자, 이런 종목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봐야 되는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또 NFT, 메타버스 관련한 이런 재료들은 끝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요 예측에서 대박을 터뜨립니다. 자, 1경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1경. 자, 뭐 최근에 듣어보지 못했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기관 수요 예측에서 이 정도 금액이 몰렸다라는 거 대단한 거죠.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실제로 납부가 된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 돈들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런 얘기인데, 야, 이 정도까지 대단한 종목이었나요?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제 기관 수요 예측 이후의 상황으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월 13일입니다. 와, 날짜 빨리 가네요. 벌써 1월 중반을 향해 달리고 있고요. 오늘이 만기일이죠. 네, 만기일이면서 약간의 변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해외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썩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조금 여유 있게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제 주가가 조금 과하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었는데, 어제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오늘 또 올라가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보다도 더 많이 오르는 그런 장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상황 보시면은요, 다우지수가 0.1%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도 0.23%로 상승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초반 시점 대비해서는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시초가 장 시작점에서는 상당히 많은 폭의 상승 출발을 좀 했었고 상당 구간 유지가 좀 됐었는데, 오전 시점 지나가면서 이제 CPI, 즉 소비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고 주가가 약간 혼란스러운 모습을 좀 보였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혼조 양상 보이다가 장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플러스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찌됐건 플러스 빨간색이 보였다는 거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가지표에 대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죠. 자, 물가지표가 지금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7%를 기록했다는 얘기죠. 즉 물가가 7% 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이 7%라는 이 부분은요, 지금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었던 그런 어떤 부분이고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진 시장으로 들어가면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3개월 연속 6%대를 상회하고 있는 물가지표, 이런 것들 모두 다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모습이 좀 되는 거고요. 자, 요 정도 나오게 되면은 미국의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그냥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물가의 상승률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그런 고인플레이션에 노출이 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 아니냐, 그냥 6%대 이상의 그런 물가 상승률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연결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7%는 약간 좀 과하긴 하죠. 근데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이유는 뭐냐면, 지난달에는 6.8%였어요. 그리고 지금 7%가 나타난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상승폭이 점점점
좁혀져 가고 있다라는 거. 즉 6.8, 7.0, 다음에는 7.1 또는 아니면 뭐 6.9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점에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물가가 올라갈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물가를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 등등등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을 통한 좀 물가 하락률이 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점이다라는 인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달이 아니죠. 11월이라 봐야 되겠죠. 11월에는 0.8% 정도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총 합계를 봤을 때 이제 6.8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였는데 12월 달 CPI는 0.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0.5% 상승이 된 거죠. 예상치는 0.4% 정도였는데 0.5% 뭐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0.5%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워낙 올라오던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제 CPI가 7% 급등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즉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매월 이제 증가를 하던 그런 물가 지표가 이제는 조금 상승률이 감소세로 들어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7% 급등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이 점점점 더 낮춰지거나 아니면 상승 속도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는 부분이 되는 거죠. 예상치에 부합했다 이런 얘기고 지금이 정점이다 이러한 분석들이 시장에 안심을 좀 시켜주는 그런 모습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일단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다라고 치더라도요. 네. 뭐 설설 이제 앞으로는 계속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물가를 잡기 위한 어떤 통화 정책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부분을 꽉 잡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지배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 이야기 좀 들어보면요. 연준의 매파적 성향과 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적어도 현재로서는 지금 조금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좀 줄어들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가 최근 몇 주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서 투자자들은 매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물론 골드만삭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매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바닥인 것 같다. 이렇게 하는 얘기들은 왠지 믿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믿고 싶지 않지만 믿고 싶다. 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은 최근 몇 달간 충분히 반영되었다. 투자자들이 높은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예상했던 만큼 12월의 CPI 상승률은 예상 수준이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했는데 이게 잘못을 해가지고 내가 선생님한테 궁뎅이로 10대 맞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진짜 10대 때렸어. 예상했던 대로야. 네. 그런 느낌을 보시면 되겠죠. 왠지 안심하는 그런 느낌. 이거 10대 맞을 것 같은데? 진짜 10대 맞았어요. 뭐 괜찮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10대 맞았는데 15대 맞았어. 그러면 이제 악재가 되는 거야. 5 더 맞아야 되겠네? 근데 만약에 8대나 9대로 줄어들었어. 한 대를 덜 맞았어. 그러면은 아싸. 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싸 좋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의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 정도로만 움직인다. 내가 예상한 대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상당히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가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 인상도 일단은 3월이 더 유력해졌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이 종료됨과 동시에 기준금리를 바로 인상시킬 것인지 아닌지 계속적으로 논란이 있긴 한데 과연 3월에 금리 인상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거는 이제 뭐 조금 이제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있는 FOMC에서 조금 이제 살펴보실 만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현재로서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었던 그런 지표가 다 발표가 된 것 같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고용 지표권들이 좀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뭐 특별하게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했었던 물가 지표가 일단 발표가 되면서 뭐 큰 문제 없이 시장이 넘어가서 좀 다행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제 월말로 좀 진행이 되는 월 후반부로 진행되기 때문에 월말 효과도 조금 기대해 볼만 하겠고요. 그동안 나오지 않았었던 1월 효과 조금 기대를 해보는 그런 시기를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 전까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만기를 잘 넘기게 된다라면 조금 기대감을 키워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고요. 우리 증시도 이제 3,000포인트 좀 돌파해가지고요. 3,100, 좀 3,150, 그 정도까지만 좀 올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뭐 포지션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추세의 변화 이런 것들도 좀 생겨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상반기 좀 잘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시장 상황들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 자, 기관들의 매수 유입이 계속 진행될 것인지 여부도 잘 확인하시면서 오늘 대응하시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 넘어갈게요. 치기만 하면 급등했던 NFT, 메타버스. 요즘에 뭐, 이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식었죠. 네,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지금 뭐 엄청나게 떨어진 상태라서 고점 대비 주가가 반토막 난 기업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사실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NFT, 메타버스 이 얘기만 나왔다 하면은 그냥 막 치고 올라가는 게 일단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거품이 끼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그냥 찬밥덩이가 돼가지고 어디 구석에다 나뒹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 그런 우려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험자산 회피 현상부터 해서 가상화폐 시장이 부진하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고점 대비 주가가 하락했었던 NFT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 보면은 자이언트 스텝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39%, 맥스트란 기업이 마이너스 42%, 덱스터는 마이너스 52%, 위메이드 마이너스 41%,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마이너스 45%, 다날은 마이너스 37%입니다. 자, 고점 대비요. 네, 지난번 고점 대비 요 정도 빠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40% 이상이라는 얘기인데, 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네, 누구는 수익을 내고 있는데, 누구는 손실이 나고 있다. 이게 또 더 기분 나쁜 건 뭐냐면요. 이제 계속적으로 손실이 났었던 그 종목군들, 그 대형주들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쪽으로 넘어가지고 샀는데 다시 여기서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0% 막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미치고 환장을 노리죠. 근데 더 열받는 거는 그때 내가 팔아먹은 종목이 올라간다. 네,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에이, NFT 메타버스. 그때 내가 891로 넘어왔을 때 주식이, 빵 치고 올라갔었어. 난 이 종목 이제 절대 안 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손실이 더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위치, 이 종목이 현재 위치한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바닥에서부터 올라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저점을 좀 찍고 반등이 나가는 것이 지금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시작점인지 이거 잘 알아야 되는데 NFT하고 메타버스는 거품이 좀 상당히 많이 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조금 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이제는 상당히 좀 애매한 상태가 되긴 됐습니다만 기술적 반등에 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약간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기대감이 있겠느냐 아니냐 아직도 유망한 테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뭐 조기 금리 인상 또는 긴축 우려 등으로 통해서 최근에는 실적보다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한 메타버스와 NFT 관련주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보다 기대감이 되게 거품이 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최근에 뭐 비트코인도 이제 그다지 썩 좋지는 않죠. 네, 4만 달러도 최근에 무너진 부분도 좀 있었고요. 누구는 이제 비트코인 다시 7만 달러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긴 하던데 7만 달러 간다는 이야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7만 달러 간다. 지금이 4만 달러 때니까 7만 달러 간다는 얘기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0만 달러 간다는 얘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7만 달러로 바뀌었어요. 자, 아무튼 뭐 그런 것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코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죠. 근데 어쨌건 최근에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관련 주들이 같이 떨어진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메타버스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유망 테마 중에 하나다. 뭐 빅테크 등등등을 통해서 차세대 핵심 성장 부분이다. 뭐 등등등. NFT 역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것은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이 메타버스나 이런 NFT나 뭐 전부 다 이제 앞으로 미래에 진행이 돼야 될 그런 어떤 산업 분야로 보셔야 되거든요. 메타버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꼭 집어가지고 뭐가 이게 나온다 볼 수는 없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자율주행 있죠? 자율주행도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메타버스야 라고 얘기하면 맞는 얘기거든요. 삼성전자도 메타버스야.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이 메타버스의 범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데 꼭 집어가지고 뭐 가상현실 세계에서 뭐 이 NFT 대체불가 토큰을 가지고서 뭐 거래를 하는 상황들. 그래서 게임주들이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또 그쪽 상황들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전 국민이 게임에 미쳐가지고 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자동차에 대한 어떤 상황이라거나 또는 이제 뭐 예전에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 움직이는 것처럼요. 요즘엔 많이들 이제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것처럼 실생활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메타버스나 이런 NFT 이런 부분들도 실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쪽으로 이용이 된다면 당연히 유망한 테마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어느 기업에 적용이 되느냐, 어느 산업에 적용이 되느냐, 어느 분야에 적용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테마만 보고서 그냥 그거래 그러면서 쭉 치고 올라가는 거 그런 것들은 다 거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해서 투자하시면 훨씬 더 풍요로운 투자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위에서 잘 팔고만 내려와도 또 이렇게 변곡점만 잘 보셔더라도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자 욕심을 조금 줄이셔야지 좋은 투자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줄게요. 네, 1경 상장을 앞둔 LG 에너지 솔루션. 야, 1경 대단할 거 생각했습니다만 1경이라는 숫자를 여기서 보게 되네요.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예측에서 1경 원 이상을 끌어모았다. IPO 역시 역사상 최대 규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1경이라뇨. 이제 조로는 이게 뭐가 안 되는가 봐요. 이제 경으로다가 나오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틀간 공모가격 결정을 위해서 진행한 수요 예측에서 기관 투자가가 1,700곳 이상이 참여를 했다. 그래서 지금 25만 7천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이제 희망 공모가를 제시를 했었는데 그냥 뭐 이 정도면은 그냥 30만 원 될 것 같죠? 네. 거의 모든 기관이 신청 가능한 최대 수량과 30만 원 이상의 가격을 써냈다. 네. 경쟁력도 어마어마할 거고요. 네, 거기에 따르면 이제 이 주문 금액이 1경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라고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게 되어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1경원이 될 건 아니지만은 일단 무조건 받겠다 이거죠. 무조건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희망 공모 가격이 30만 원이기 때문에 30만 원을 맥시멈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모 가격은 30만 원으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전부 다 이제 30만 원 이상으로 써냈기 때문에 30만 원을 해가지고 받아가겠죠. 야, 경쟁률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1경원 이상이면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이건 뭐 거품이다 아니다를 논란을 삼기 전에 일단은 이 정도 수요 예측이 몰렸다라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당연히 만들어지겠죠. 다만 이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자, 일단은 30만 원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 기준 시가총액은 70조 정도가 나올 테고요.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에 이어가지고 국내 시총 3위 기업이 된다인데 딱 이제 상장하고 나서 뭐 따상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나오면은 시총 2등으로 확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죠. 그래서 그때부터가 이제 문제가 좀 되긴 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건 지금 상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 될 겁니다.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은 18일에서 19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야, 지금 이 정도면 뭐, 근데 어마어마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주 청약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한번 보면, KB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을 통해서 가능하다. 투자자들은 이제 중복 청약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증권사만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들을 통해서 이제 청약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물량은 KB증권이 제일 많아요. 대표 주관사이기 때문에 467만 주에서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신영증권, 그 다음에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이 21만 주 정도가 있습니다. 다 뭐 어느 정도 균등 배정이 좀 있기 때문에 한 주씩이라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어쨌건 네. 지금 보면은 KB증권의 물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면은 네, 물량을 좀 많이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이 많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KB증권보다는 오히려 신영증권이나 또는 이제 하이투자증권 이렇게 조금 뭐랄까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네. 아무튼 인지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네.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그런 증권사 쪽에 관심을 좀 가지면 오히려
경쟁률이 좀 낮아서 물량을 배정받기가 더 쉽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KB증권이나 뭐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이런 쪽 미래에셋증권 이렇게 사람 많은 곳보다도 오히려 사람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거의 뭐 그 입시철에 대학교 원서 넣는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 일단 이거 쉽게 생각하면요. 그냥 따상이 나온다 생각했을 때 내가 30만 원을 집어넣어 봐요. 30만 원짜리 주식 하나 받으면 일단은 따가 되면은 30만 원 벌죠. 여기다가 상한가를 가게 되면 얼마를 법니까? 60만 원에서 30%면 18만 원인가요? 6, 3, 18 맞죠? 그러면은 30만 원 더하기 18만 원이면 거의 한 8만 원? 50만 원 정도를 벌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만한 거죠. 50만 원 정도면은 이제 치킨 값이 아니잖아요. 통닭 값이 아니라 이건 뭐 소고기잖아, 소고기 값을 벌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니까 한 주만 받더라도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아마도 개인 투자들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생각에는 일단은 뭐 거품이고 뭐고 다 떠나서 요 정도 경쟁률에다가 요 정도 관심이라면은 청약을 받으실 수 있다라면 네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량을 조금 확보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유리한 부분들은 뭐 신영증권이나 하이투자증권이 그나마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물량이 많은 곳에서 놀고 싶다 그러시면 이제 KB증권이 가장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가지고 있는 물량 중에서 절반 정도는 균등 배정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네 기대감을 좀 가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주, 두 주만 가지더라도 제법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근데 따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죠. 이게 큰 종목이 따상 가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딱 그 따상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공모를 못 받으신 분들 그러면 나 상장 당일날 매수하려다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모가 딱 돼서 이제 상장이 되게 나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건드리실 만한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물량이 쭉쭉쭉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당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또 신규 종목들 들어가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공모주 청약은 들어가셔서 공모주를 받으셔도 되겠습니다만 신규 상장 이후에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반댈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 보시고요. 상장 첫날은 뭐 제가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27일 정도에 상장하죠. 그러니까 그때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항상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점을 잘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개인 청약에 대한 부분들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은 네 긍정적으로 네 청약을 받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물가 급등에도 느긋한 미국 증시, 이미 다 예상했었던 부분이야. 끄떡없어. 네, 이런 식의 느낌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괜찮은 상황이고,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 같다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급등했던 NFT 메타버스주들 조심하자. 네, 근데 이 테마만 봤을 때, 이 재료만 봤을 때는 어떤 산업 분야에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단지 중요한 건 거품이 많이 낀 종목을 조심하자.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요 예측서 일경에 엄청난 대박을 쳤는데, 공모는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모 청약은 일단 신청하셔서 받으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상장 이후에는 건드리지 말 것. 네,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뭐 물량이 많은 KB증권 가져도 되지만 물량이 좀 적게 배정됐지만 또 인지도가 낮아서 사람들이 많이 안 몰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영증권이나 하이투자증권 쪽으로 가셔서 진행하셔도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한 주라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이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업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여러분의 역량 내에 있는 기업들만 평가할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든지 다 그냥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 역시도 뭐 모든 걸 다 알고서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은 역량에 대한 부분들 뭐 이게 많이 하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도 많아지겠지만 내가 지금 잘 모르는 게 있다. 나는 지금 초보다.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딱 거기만큼만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야 돼요. 초보자분들이 무슨 단타를 한다고 그러고 무슨 테마를 따라가고 막 무슨 기법을 사용하고 이거 안 되죠. 지금 초보자분들은 뭐예요? 딱 처음에 배웠던 거 뭐예요? 중장기적으로 좋은 주식을 사서 우량주, 기업 가치 분석해서 딱 거기까지만입니다. 기업 분석이 좀 어려워? 그러면은 내가 생각할 수 있었던 거
뭐 이게 일상생활에서 되는 거, 네, 장바구니 뭐 그런 포트폴리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은 뭐 소세지를 사왔네. 그럼 소세지 업체 어디야? 해가지고 그렇게 사든지 뭐 그런 것들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천천히 해라, 조금씩 해라 이런 것들 원칙을 지켜가면서 투자하시는 거, 그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만 조금 잘 지켜서 참고하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만길이니까 약간 변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가급적이면 매매를 오후 늦지막히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장중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다 끝나고 나서 대응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대응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네, 장이 올라가려고 한다라면 이제 바닥권인데 저 위에 뭐 만약에 4,000포인트 간다 그러면 지금 아직 3,000도 안 되는데 그럼 뭔 상관입니까? 그죠? 천천히 하시면 여러분들 누구나 다 이 계좌 수익률을 다 올리실 수 있으니까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느긋하게들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 시황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